안녕하세요. 홍시의 데일리 시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 제가 이 시승차를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또 이제 리뷰만 만들면은 또 제가 하지 못하는 말들이 좀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모아서 하는 콘텐츠를 바로 저의 퇴근길 시승기 콘텐츠 혹은 출근길 시승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데일리 시승이냐? 사실 오늘 주말입니다. 시승차가 주말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말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방지턱이 있네요.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된 제네시스의 엔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G70입니다. 제가 최초 시승할 때는 시승감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데일리카처럼 이 G70을 타고 다니니까 또 이제 최초 시승할 때 느꼈던 거랑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G70은 과거 저의 드림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성능 면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거의 퍼펙트함에 가까운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엔진이 바뀌었잖아요. 기존에는 세타2 2.0 가솔린 엔진이 현재는 세타3 2.5 가솔린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세타3 2.5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같은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G80에도 들어가고 GB70에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GB80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급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제는 엔트리급인 G70까지 내려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도 G70이 엔트리다 보니까 가장 작아요. 작게 되면은 공차 중량도 가볍습니다. 차 중량은 가벼운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 스타트감이나 아니면 가속, 항속할 때 지금 타고 있는 G70이 스피드감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미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100만원짜리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G70 자체가 스포츠 컴팩트 세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탄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급 세그먼트 중에서 이제 수입 차량 비교를 하면은 뭐 3시리즈나 C클래스, A4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또 약간은 컴포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약간 하드하고 또 이제 동급 수입 세단 뭐 3시리즈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살짝 컴포트한 그런 포지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일리로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승차감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것들이 계속 타고 다닐 때에는 승차감이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반떼랑 비교할 급은 아니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게 내 차였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마 연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4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공인 연비가 10.3km가 나오고요. 제가 거의 데일리로 한 3일 동안 타고 다닌 결과 실 연비는 지금 8.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70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보다 실연비가 조금 안 나오는 차량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한 자리대 8km대로 연비가 나온다면은 자주 그만큼 또 주유소에 가야 되고 그만큼 또 이제 결제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가 구형에 비해서 좋아진 만큼도 이제 배기량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2.5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구형 2.0에 비해서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이런 것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신형이 된 만큼 가격 또한 올랐습니다. 구형 기준으로 시작가가 260에서 28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엔진이 바뀌고 기존에 뭐 선택 사항이었던 옵션이 기본화가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G70 자체가 가성비에 가까운 차량은 아니거든요. 사실 요 정도 가격대라면은 더 큰 차를 살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도 제가 이게 G70이 드림카인데 왜 안 샀냐면은 이제 제가 옵션을 막 이것저것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5천만 원이 금세 넘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이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은 가격대면은 그랜저도 살 수가 있고요. 더 큰 뭐 팰리세이드 이런 것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작은 이 G70을 타고 다녔을 때 뭐가 이득이냐? 사실 이 운전자의 만족감 외에는
뭐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약의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의 병이 뭐냐면은 그냥 지금 이 현실 순간에 그냥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 친구를 뒤에 태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내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친척들을 다 태우고 시골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G70을 선택을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70을 결국 사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만 바라보았을 때는 사실 G70이 굉장히 데일리카로 타기 좋으면서도 이 운전자의 감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G70 차주분들 그런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차량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들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누구를 태웠을 때 야 이거 이렇게 내부가 좁냐, 이 말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태워야 돼요. 이 G70을 타고 다니려면 나 혼자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스포츠 패키지에 추가가 되어 있었던 포피 브렘보 브레이크가 기본화가 되었어요. 그냥 깡통을 사시더라도 포피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막 차량 리뷰할 때 이거는 이 레드 컬러의 포피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엄청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면 모름지기 포피로 가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P가 피스톤의 약자입니다. 쭉 항속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디스크를 이 패드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캘리퍼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요. 잡아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잡아주는 포인트, 피스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포피는 쉽게 말해서 잡아주는 포인트가 4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데일리카 같은 경우는 1P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동력이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잡아주는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균일한 제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동력이 좋아지긴 합니다. 특히 이제 고속으로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때는 1P, 2P 이런 거에 비해서 4P, 8P, 12P 이런 게 훨씬 더 좋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막히는 구간,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는 오히려 피스톤 개수가 낮은 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제동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게 피스톤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게 어떤 배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게 대용량인지 아니면 그냥 저용량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제동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량의 성향이나 아니면 차량의 공차 중량 아니면 차량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 피스톤 개수가 많다고 제동력이 좋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고성능 차량도 타보고 일반적인 데일리카도 타보고 했는데, 피스톤이 많다고 해가지고 완전 출중하게 그런 성능감을 보여주는 차량은 몇 대 없었던 것 같아요. G70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을 좋아하시고 이런 퍼포먼스, 와인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차량인 만큼 포피 브레이크를 기본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본편 시승기를 소나타 D 엣지 2.5 N9과 비교 시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타3 2.5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근데 같은 엔진이 들어있으면 힘도 같고 퍼포먼스나 스포츠성 이런 것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비교해서 이렇게 타보니까 성향이 정말 다릅니다. G70 같은 경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있고요. 제가 비교 시승을 했었던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8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의 반응감이라든지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 이 제네시스 G70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N인 듯 N 아닌 N 같은 느낌, 퍼포먼스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진 거는 N9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D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미션 같은 경우는 자동 미션 같은 수동 미션 같은 자동 미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변속해주는 맛이 있고, 또 이제 RPM 게이지를 보면서 운전할 때 조금 더 운전의 맛이 가미가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 시승할 때 승차감이 기존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변화폭이 정말 아주 미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승차 간의 차이도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이제 4륜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4륜을 선택했을 때 일반적인 후륜 구동에 비해서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더뉴 G70을 시승을 했었을 때 그때는 렌터카였어요. 물론 뭐 상태가 좀 좋은 그런 렌터카긴 했는데 뭐 키로수라든지 주행 거리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도 했었고요. 또 렌터카 특징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이다 보니 이런 시승차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조금 더 하드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승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게 길들이기가 안 끝난 정말 이제 새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다 뭐 새 부품이고 뭐 몇 번 안 탔으니까 당연히 좋죠. 이런 뭐 마모도 이런 것도 덜하고. 그래서 조금 더 승차감이 편안하다라고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속도 줄이기 구간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홈이 있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에는 또 하부 소음이 비교적 크게 올라옵니다.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G70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처럼 되게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좀 방금 구간은 로드 노이즈가 꽤 큰 편에 속하네요. 아무래도 전고도 낮고 또 이제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인 만큼 이런 로드 노이즈가 일반적인 데일리카에 비해서는 조금 시끄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하부 소음이 뭔가 N라인, 소나타가 조금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다리 밑인데요. 이 G70을 타고 다니면서 또 약간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차량이 요즘 차에서는 좀 보기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요즘 뭐 경차에도 앰비언트 무드램프 이런 거 들어오고요. 아반떼만 하더라도 이 직접 발광식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G70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무드램프조차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은 여기 룸램프 쪽에 뭔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같아 보이는 게 들어오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운전하면서 이쪽을 보진 않거든요. 잘 루프 쪽을 보진 않잖아요.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한 위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도 HDA2가 아닌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반자율 주행 옛날부터 들어가 있었던 그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빌트인 캠도 요즘 이제 신형 같은 경우에는 2가 들어가잖아요.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근데 G70은 빌트인 캠 2가 안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디자인도 예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요즘 이제 뭐 아우디를 시작으로 램프류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특히 뭐 웰컴 라이트 이런 것들도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요. G70은 웰컴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쉬운 포인트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게 G70 같은 경우는 6년째 풀 체인지 없이 계속 이제 페이스 리프트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70이 구형에 비해서 약 28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작 가격이 4,300만 원대일 뿐이지 옵션 조금 넣다 보면 5천만 원이 금방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다른 차량이 눈에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퍼포먼스, 이 컴팩트 스포츠 세단만 보셨을 경우에는 수입차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G70이 시작 가격이 저렴한 것이지 옵션을 조금 넣다 보면은 수입하고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실제로도 530i 같은 경우는 5,500만 원대이고요. A4 40 TFSI 같은 경우는 5,3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들이 많이 껴져 있어가지고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옵션을 조금 넣게 되면 5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깡통으로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성비로.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옵션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G70을 가성비로 타기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클래스 같은 경우는 C200은 6,1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독3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또 이제 할인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벤츠는 할인을 잘 안 해주긴 하는데 BMW 같은 경우는 좀 시즌을 잘 맞추시면은
몇백만 원 이렇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BMW 3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지비 이런 걸 제외하면요. 또 벤츠 같은 경우도 할인을 거의 안 해주긴 하지만 조금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G70하고 거의 가격 차이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벤츠는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일단 삼각별 요 감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올라진 G70을 선택하기는 이 구형에 비해서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직전에 시승했던 차량이 하필 또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인 G90이었는데요. 당연히 승차감, 정숙성, 몸의 피로도 이런 거는 G90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다가 제일 저렴한 엔트리를 타니까 또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피로들을 제외하면은 운전의 재미는 당연히 G70이 좋고요. 저는 특히나 좀 골목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G90을 타고 골목길을 갔을 때에는 정말 딱 맞게 다녀야 돼가지고 막 신경 쓸 게 많아서 약간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G70은 일단 차체 사이즈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골목길을 편하게 누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체가 조금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차도 훨씬 편리했고요. 그리고 G90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3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ES-EB라고 이 가상 엔진 사운드를 진짜처럼 들려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G70은 그게 들어있진 않고 기존에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스포츠나 아니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했을 때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놓은 상태고 밟지는 않았을 때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밟게 되더라도 이 가상 액티브 사운드가 나와서 좀 감성 마력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액티브 사운드가 플래그십 G90에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이었는데 G70 같은 경우는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스피커로 송출되는 사운드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G70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중에서 가장 개발 기간이 긴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3, 4년 정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G70은 개발하는 데에만 5년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애정을 쏟아서 만든 차인 것 같은데 계속된 페이스리프트와 계속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차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풀 체인지 없이 계속 페이스리프트만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의 변화가 없잖아요. 플랫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호불호가 더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운전자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제 이 드림카인 G70을 샀을 것 같은데 외부의 여러 요소들 때문에 이 차량을 고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제 과거 드림카를 데일리카로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야외에 조금만 있어도 금방 지치게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물 많이 드시면서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